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종건의 과거 추측편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재생 목록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건의 과거 떡밥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종건의 첫 등장은 최수정의 경호원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새로운 몸의 형석을 유일하게 패배의 위압감을 준 인물이죠. 그 모습이 바로 종건의 첫 등장이었으며 종건은 이후 300화가 넘도록 외모지상주의 최강자 라인을 지키면서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죠. 이렇게 강한 종건의 과거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종건의 과거로 추정되는 떡밥들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떡밥은 별칭 시로우니의 야쿠자 시절이 있었고, 소년교도소에서 잡부였던 최동수를 처음 만나 교도소 인원들과 1대 엄청난 다수로 훈련을 했던 과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거기에 한국으로 넘어오자마자 중구와 함께 최동수의 10명의 천재로 전개가 흘러가 그는 현재 4대 크루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종건의 시로우니 과거는 왕오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자 일본 도쿄도에 있는 신사에 가서 눈을 감은 왕오춘을 추모하죠. 왕오춘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죽어버렸다며 멍청한 놈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래도 정중히 예를 갖추며 추모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야쿠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종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2명은 담뱃불을 붙여주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들은 종건을 보며 시로온이라고 부르고 있죠. 거기서 종건을 시로온이라고 부른 인물들은 지금 그놈이 와있다고 라면서 놀라는 언급과 설마 마음이 바뀐 건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야쿠자들이 놀라는 말투를 본다면 종건이 야쿠자 시절의 명성을 알 수 있으며 담뱃불을 붙여주는 장면과 부하로 보이는 야쿠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또한 시로우니 시절 종건의 위험을 알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종건이 일본에 갔던 곳은 지방도 아닌 수도인 도쿄인 것을 보아 전국구에 해당되는 거물급 야쿠자였음이 예상이 되며 현재 같은 세계관인 싸움독학에서 백성준이 와라이온이라는 별칭으로 야쿠자의 세계에서 전설이라고 불린 것을 본다면 성준이 그 시절엔 1세대, 종건이 바로 이후의 세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를 봤을 때 그때 당시의 종건의 나이는 중학생의 나이이므로 바로 시로운이라는 별칭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되죠. 여기서 저의 내피셜을 더해보자면 먼저 현재 싸움독학과 외모지상주의는 같은 세계관입니다. 전에 외모지상주의에서 유오빈 일행들이 나온 것을 본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시로오니 종건과 와라이오니 성준이 같은 오니의 별칭을 가진 것을 봤을 때 그들에 대한 연관성은 필시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잠깐 종건의 과거 내피셜을 이야기하기 전 성준의 과거사를 잠깐 보게 된다면 싸움독학 세계관에서 유명한 야쿠자 조직이 바로 가와구치파였습니다. 성준은 그곳을 들어가 자신의 명성을 떨치며 야쿠자계의 전설로 불렸죠. 이후 성준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라고 사주한 두목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면서 그는 전국구로 야쿠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준은 한국으로 밀항을 하게 되었고 한국 영역에 다다르자 밀항죄로 한국에 있는 소년교도소에 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내피셜을 더해봤을 때 성준이 와라이온이었던 시절 여러 오니의 별명들을 가진 인물들이 있을 것이며 그중 시로온이었던 종건이 오니들의 두목이었던 가와구치파 두목을 처리한 것을 보복하려고 자신이 직접 한국에 와서 성준이 들어간 소년교도소에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애초부터 가와구치파 두목의 아들이 바로 종건이었으며 그래서 종건이 어린 나이부터 야쿠자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성준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명목으로 종건을 복수하기 위해 그때부터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부터 그의 행방을 찾아 한국으로 넘어갔고 소년교도소에 갔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게 성준을 찾으러 간 종건은 소년교도소에서 성준이 아닌 잡부로 일하고 있는 최동수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4대 크루의 전략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수는 종건과 만나 전에 홍 회장이 했던 언급처럼 현재 HNH 그룹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후 최동수의 지시에 따라 종건은 감옥에서 대부분의 인원들과 싸우는 훈련을 통해 어린 나이에 현재 4대 크루 중 최상위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김기명과 비슷한 힘을 가지게 됐고, 출소 후 최동수는 종건과 같은 효율의 다양한 분야 천재들인 10명의 천재들을 데리고 현재와 같은 4대 크루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종건은 중구와 만나 지금의 상처를 입게 됐고, 그들은 거기서 최동수가 영세대 싸움의 천재라고 불리는 이도규에게 수련을 받아 종건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무의식의 각성을 통한 육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도규와 박형석이 싸울 때 형석이 이도규에게 리타이어를 당하자 형석은 무의식의 상태로 빠지게 됐지만, 그 모습을 이도규가 바로 눈치를 채서 위험한 게 나올 뻔했다며 다시 밟아서 기절시키죠. 다른 인물이었으면 형석이 쓰러진 모습에 안도를 갈 길을 가다가 무의식의 형석과 자동사냥 대결을 펼쳤을 텐데, 이도규는 그런 무의식의 형태를 알고 있는 듯한 언급과 함께 행동으로 무의식의 형석을 처음부터 막아낸 것을 본다면, 종건과 중구를 훈련시킬 때 종건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의식을 발산했고, 이도규는 그것을 각성시켜줬거나 자유자재로 무의식을 실현시키게끔 만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종건이 바로 현재의 종건으로 추정이 되는 그림이죠. 형석과 같은 형태의 눈을 가졌으며 과거 야쿠자 시절을 보냈던 인물인 종건. 현재 그는 최동수의 최측근이며 이지훈과 중구는 그런 최동수를 배신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래와 이지훈 그리고 이도규 또한 이래에 포섭되어 H&H그룹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확률이 높지만, 이지훈과 적대하는 인물들은 과거 지방의 1세대들의 왕으로 보이는 진호빈과 남은 부산 마산의 전국구 인물들이 1세대의 중심인 이지훈과 싸울 것으로 보이며, 남은 재원고 일행들은 어떤 선택으로 누구 편에 붙어서 싸울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형석의 나레이션에서 종건을 보고 미래에서 형이라고 말한 듯한 언급을 본다면, 재원고 일행들은 H&H그룹과 손을 잡을 확률 또한 아예 없진 않을 듯 싶죠. 자, 오늘은 종건의 과거에 대한 추측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